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뉴데일리의 칼럼을 싣는 이양승 교수입니다.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인데 이양승 칼럼을 뉴데일리에 연재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제목이 재밌습니다. 너그 아버지 무하시노? 좌파 금수저 자식들 손석희인데요? 조국인데요? 부제목은요. 조선왕조 적폐 음서 채용 여전히 살아있다. 추미애 이재명은 어떤가? 노태악 방관 방조로 피해본 그 흑수저들의 좌절과 분노는 이런 부제목인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음서 채용 한국의 흑수저가 갈 곳은 없다. 너그 아버지 무하시노?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다. 아버지가 럭셔리면 그 자식도 럭셔리고 아버지가 핫발이면 그 자식도 핫발이다. 줄 백 없이 태어난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 울분을 느꼈을 것 같다. 옛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 현대판 음서 채용. 누군가는 의전원에 떨어졌다. 아빠가 조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군대에서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다. 엄마가 춘미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장발장도 아닌데 빵 하나 훔쳐먹고 바로 빵에 갔다. 이재명 같은 삼촌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선관위에 지원했다 자동 탈락했다. 노태악과 연결된 줄이 없어서였다. G8 강국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 대한민국에서 잘만 태어나면 공부를 안 해도 의전원에 진학해 의사가 될 수 있고 군대에 가도 황제 휴가를 다닐 수 있고 법을 어겨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고 무능해도 선관위에 들어가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이런 나라다. 조선은 오래전에 망했지만 그 전통은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다. 바로 음서 채용이다. 잘 태어나야 하는 사회. 음서 채용의 본질은 밑장 빼기와 짜고치기다. 이 나라에는 흑수저들을 위한다는 구호와 외침만 있을 뿐이다. 철저한 위선이다. 대한민국 흑수저들은 이 나라에 살면서 한 번씩은 속아봤을 것이다. 어느 시인은 말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고. 하지만 좌파 금수저들은 흑수저들을 두 번 속인다. 흑수저들의 울분이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전국의 공공기관 특히 필기시험 치르지 않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인재 선발되는 곳들 전수조사해봐라. 한국은 빽줄 공화국이다. 잘하는 것보다 잘 태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화 내부자들의 유명 대사가 있다. 단기 필마로 부패 카르텔과 싸우다가 뒤통수를 후려맞은 족보 없는 검사에게 내뱉어진 말이다. 싸늘하게 그러게 잘 좀 태어나던가. 손석희와 그 아들 조국과 그 딸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허무한 건 공영방송에도 음서 채용이 있다고 한다. MBC 손모 기자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아들이다. 얼마 전 대선 조작과 관련된 한 경향신문 기자가 압수수색당해 화제가 됐다. 그는 2021년 10월 그 문제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고 2022년 1월 MBC로 이적했다. 그 기자가 바로 손석희 전 사장의 친아들이라는 것이다. 이적 당시에도 음서 채용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MBC 사장 박성재와 손석희 전 JTBC 사장은 같이 언론노조 MBC 본부 출신이다. MBC 제3노조는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MBC 사장 박성재, 그 부인 정혜승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그리고 손석희 전 사장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다. 공영방송 MBC 채용 공고에 응한 지원자의 아버지와 그 방송사 MBC 사장이 만난 것만으로도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아들 채용 과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개입됐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다. 다른 흑수저 누군가는 면접시험을 보고 그 아들 대신 탈락한 게 되기 때문이다. 손석희 아들에게 건넨 MBC 사다리 과연 공정했나? 한국은 자본주의 나라이지만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큰 세금을 물린다. 큰 세금을 물고도 욕을 또 먹는 나라이다. 그 회사를 세웠어도 친인척을 함부로 채용하지 못한다. 사기업이어도 그렇다. 공공기관은 더욱 엄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맞다. 하지만 반대다. 가장 중립성이 요구되고 가장 인사 시스템이 투명해야 할 선관위와 공영방송의 기준은 오히려 고무줄 잣대이다. 엿장수 맘대로 하라는 뜻이다. 한국에선 곧 잘 묻는다. 너그 아버지 무하시노? 좌파 금수저들의 신분 세습, 중대 범죄 행위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큰 차이가 있다. 후진국과 달리 선진국은 돈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본질적 차이는 시스템이다. 한국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려면 아버지도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져야 한다. 청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유인 체제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나라 한국은 신분제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은 물려줄 수 있지만 신분은 세습될 수 없다. 공직은 더더욱 물려줄 수 없다. 공직 세습 또는 음서 채용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제 자녀들 호강시키고 싶으면 자신이 돈을 열심히 벌어 호강시키면 된다. 좌파 금수저들의 특징이다. 수저들에게 세금을 걷어 제 금쪽 자녀들을 호강시키려 든다. 그들에게 한국의 흑수저들은 개, 돼지이거나 가재, 개구리, 붕어일 뿐이다. 자, 이렇게 일갈했는데요. 씁쓸하네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는지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가 아주 재밌으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칼럼입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따지는 놈들이 좌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벌 세습 안 된다고 그랬고요. 부자들 때려잡겠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 대물림하는 게 배가 아프고 열받으니까 부자 때려잡자고 그러고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 아들 손자들에게 물려주는 거 때려잡자고 그런 게 좌파들이거든. 주사파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기업 재산 물려주는 거야. 그거 가지고도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물려주는 거는 찍소리도 안 했어요. 김일성 3대 세습, 김정일, 김정으로 나오는 거. 그거는 추앙하면서 종북을 하면서 기업 사유재산이잖아요. 그거 물려주는 거 가지고 지랄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네들은 또 공적 자리를 물려줘요. 아, 니네 돈 물려주는 건 뭐라고 안 해. 사유재산 물려주는 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그런데 얘네들은 공적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래. 선관위라든가 MBC 그 공적 자리 아닙니까? MBC 기자 공적 자금 들어간다니까요. 손석희. 그 다음에 군대에서 추미애는 자기 아들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조국은 학교 시스템을 자기가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표창장 위조에 스펙 위조에. 그래서 자기 딸을 자기 아들을 편하게 좋은 학교 그다음에 의사 만들려고 만든 거고요. 노태학과 같은 이 사람들은 선관위의 음서제도를 눈 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의 그 이율 배반 거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언론, 공기관, 공무원들 그것들을 다 물려주면서 그 다음에 나라 돈을 빼먹어서 자기네들 진지전을 구축해서 시민사회들 자기네 돈을 다 먹여 살리는 게 세금으로. 지네들이 벌어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파들은 열심히 벌어서 대기업이 되고 열심히 벌어서 중소기업이 되고 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자기네들은 열심히 벌지 않고 뺏어서 나라 돈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나라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러고 도둑놈들이에요. 손석희 아들 문제가 이제 좀 커질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만 조작한 게 아니라 취직한 게 손석희 백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뢰받는 언론인 하면 1등을 하고 그랬어요. 몇 년간 손석희가. 개 같은 나라예요. 개 같은 좌파들이 장악된 나라. 이걸 혁명적으로 때려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잡아 넣어야죠. 그리고 손석희를 이렇게 만든 MBC 민영화 시켜야 되고요. JTBC, 태블릿 PC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짜로 했는데 조작했는데 그 처벌 받아야죠. 왜 일반 국민들만 처벌 받아요? 손석희 아들이 쏘아 올린 공이 좌파 다 작살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천관이랑요. 손석희가 결국은 해결하네요. 예.